매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12월 넷째 주 주불이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간 부동산 리뷰가 아니라 2024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연간 부동산 리뷰, 연불이입니다. 연불이 뭘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10대 뉴스 이런 걸 식상할 것 같아서 올해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으로 나눠서 한번 돌아보고 올해 시장 흐름을 통해서 내년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거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는 랭킹들 있죠. 올해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 어디가 가장 비싼 아파트였나, 청약 경쟁률은 어디가 가장 높았나,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 갖는 건 재테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저는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를 제일 많이 봅니다. 거래가 된 것만 즉각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이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안에 올 한 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 살펴보기 전에 유의하실 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여기 보시면 122부터 125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전국 실거래가 지수가 이렇게 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17년 11월 가격을 100이라는 기준점으로 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지역들끼리 그래프를 겹쳐서 볼 텐데 숫자가 같네? 가격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17년 11월에는 각각의 지역에서 가격이 다 달랐을 거죠. 각각의 지역에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가 올랐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기울기, 그리고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증감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국 보겠습니다. 전국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지수가 122.4에서 125.3까지 올랐는데, 요걸 이제 증가율로 계산을 하면 2.35% 오른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보합을 보이다가 6, 7, 8 상승하다가 다시 이제 8, 9, 10 주춤하죠. 이런 상황인데, 수도권만 한번 볼까요? 수도권은 4.87% 올랐습니다. 흐름은 전국과 비슷하죠. 근데 1에서 5월의 흐름이 그래도 전국 평균이 보합이었다면 수도권은 소폭씩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 7, 8 확 오르고 9월부터 주춤,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그래프가 다르죠. 지방은 1월부터 10월까지 0.37% 하락했습니다. 지방도 지역별로 사이클이 있지만 대체로 정책에는 영향을 많이 받고 대출에는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죠. 올해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작년 말부터 한번 흐름을 좀 이어서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 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10월, 11월, 12월까지는 내려가는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1월부터 완만해지죠. 뭘까요? 바로 올해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가 됐죠.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원 이하라는 가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들은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지방은 웬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세가 확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시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사는 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영향은 아주 미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4월에 한 번 더 훅 내려앉습니다. 정책의 약발이 다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땐 뭐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는 거래가 좀 줄어듭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탱을 해줬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보면 이렇게 쭉 하락해오는 흐름이었고, 거래량 감소가 겹치면서 가격은 떨어졌겠죠. 게다가 이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부동산 부양책 이거 다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까지 좀 뒤덮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고 이제 지수가 이쯤 되면 바닥을 치니까 이제는 살만한 가격이 됐다 해서 좀 완만한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수도권을 볼까요? 자, 수도권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올해 초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8월에 확 평평해집니다. 일단 수도권도 1월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대상이 적다고 했지만 서울의 이야기고, 경기권에서는 9억 이하로 노려볼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5월에 확 치고 올라가죠. 역시나 서울 수도권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던 게 2023년 1월이었어요. 이제 그 충격이 2023년을 쭉 덮쳤고, 수요자들이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근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이때도 그대로였어요.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
근데 실제 대출 받을 때 금리는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2023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5개월 연속으로 떨어졌다. 뭐 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3%로 진입했다. 이런 기사들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연초부터 5월, 6월까지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약시장에서는 얼죽신 열풍이라면서 경쟁률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 개포주공 1단지, 원베일리, 동탄역 롯데캐슬 등 10억 로또니 20억 로또니 하면서 연달아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에 확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은 정말 포모가 심합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진짜 삽시간에 확 퍼져나가요. 워낙 이제 수도권은 인구 집중도 심하고 정보가 빠르게 도니까 순식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에 확 평평해지는 구간 나타나죠.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후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를 돌아봐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수도권은 정책보다도 대출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삽시간이다. 반대로 지방은 대출보다는 여전히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전국 수도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시장은 서울이죠. 서울 아파트가 올해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0월까지 8.2%, 주간 통계를 기준으로는 12월 23일까지 4.54%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국평 60억을 찍은 원베일리가 있는 서초? 아니면 압구정 현대가 버티고 있는 강남?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이 이끄는 용산?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셋 다 아닙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성동구였습니다. 성동구가 9.88%가 올랐습니다. 거의 10%가 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던 게 서초구 8.69%가 올랐고, 그 다음 송파가 7.56%로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집값이 가장 떨어진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없습니다. 올해 서울은 모든 자치구의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가장 덜 오른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도봉구였습니다. 도봉구. 도봉구가 0.53% 오르는데 그쳐서 가장 적게 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관악구가 이제 보시다시피 1.47%, 두 번째로 덜 올랐고, 그 다음이 강북구였습니다. 강북구가 1.53%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부터 낮은 자치구까지 줄을 쭉 세우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이렇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랭킹 하나 더 있죠.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 어디였을까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기준은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전용 면적당 가격으로 했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를 하면 이제 면적이 큰 곳들이 많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1위는 어디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나인원 한남이었습니다. 나인원 한남,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작년에도 이제 가장 비싼 이제 주택으로 꼽혔었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가 22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으로 환산을 하면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8,046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급 면적 기준 평당 가격 아닙니다.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이 가격입니다. 2위는 어디였을까요? 2위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당연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래도 여기가 2위까지 된다고 한 곳이었는데요. 바로 반포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였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면적 234제곱미터가 18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당 가격은 무려 7,663만 원이었습니다. 국평 60억 찍은 원베일리가 더 비싼 거 아니었어? 하실 텐데 아릭팍 대형의 면적당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원베일리는 4위였습니다. 국평 60억 원 거래를 전용 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060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베일리 거래 중에 면적이 가장 컸던 게 전용 133제곱이었는데 7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전용 면적당 가격은 5,421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밖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였습니다.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가 145억 원에 거래가 돼서 전용 면적당 7,31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층수는 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2위를 기록한 아리팍은
아리팍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이고 백삼동 가장 꼭대기 한강뷰가 나오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반면 이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꼭대기가 47층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래는 35층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대수가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아리팍이 뭐 300에서 600세대 사이인 나인원 한남더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만큼이나 가격이 형성됐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상품군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 말이죠. 원밸리도 그렇고요. 자, 그럼 반면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어디였을까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전용 면적 53제곱이 1억 2천만 원에 팔려서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224만 원이었습니다. 7호선 숭실대 입구역 초역세권에 있는 단지고요. 1972년에 지어진 50살이 넘은 아파트였습니다. 7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예요. 2위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인성 아트빌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이 1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전용 면적당 235만 원이었습니다. 6호선 버티고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 2001년에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빌라인데 5층이 넘어가서 아파트 실거래가에 나오는 것 같아요. 3위는 강북구 수유동 화계맨션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58제곱이 1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전용 면적당 256만 원이었습니다. 우이신설선 화계역 근처에 300가구 규모 나홀로 아파트고요. 역시 여기도 1975년에 지어져서 이제 50살이 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시장 살펴봤고요. 올해 청약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2.7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가 이제 10.3대 1이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런데 정말로 서울만 불타올랐습니다. 서울이 올해 1순위 경쟁률이 무려 평균 119.4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수치예요. 보통 우리가 청약 양극화라고 하면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는데 사실 경기도와 인천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7.9대 1이었는데 올해 10.2대 1. 인천은 작년에 5.1대 1이었는데 올해는 6.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방에서 전북, 충남, 충북 등이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을 넘겨가지고 여기도 잘 된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저희가 예전에 다뤄드렸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단지들에 확 몰린 게 평균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원베일리는 사실 2021년에 청약을 했는데 올해 조합원 취소분이 딱 한 가구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로또였습니다. 무려 3만 5천 명이나 지원했습니다. 2위는 의외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공공택지죠? 판교 금토지구 중흥S 클래스였습니다. 판교가 사실 조용한 강자예요. 물론 금토지구는 완전 판교 생활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 신축 국평 분양가가 8억 원에 나와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순위 평균 11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강남구 대치동 DH대치 에델루였습니다. 대치동인데 일반 분양 물량은 아주 적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평균 10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방금 말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 바로 동탄역 롯데캐슬 기억나실 겁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이제 여기 안 들어간 건 무순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탄역 롯데캐슬이 로또보다 더 로또 같은 차익이 예상이 됐었죠. 전 국민이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해서 청약홈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긴급 공지로 하루 더 늘려준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경쟁률 300만 대 1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 평당 2,11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공급 면적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1,846만 원이었는데 15% 가까이 오른 거죠. 서울은 역시나 더 심합니다. 지난해 서울이 이제 3,667만 원이었는데 평당 올해는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한 4,906만 원이었습니다. 33%가 오른 거죠. 물론 이런 점은 고려해야 됩니다.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이 정말 많았어요. 그 말은 이제 비싼 단지의 분양이 몰렸기 때문에 평균이 좀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상제가 대부분 풀리면서 마포, 성동에서도 평당 5천만 원에 나온 단지들이 있었죠. 강남 분양이 많았던 걸 고려하더라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매도 청약도 서울 미만 잡. 정말 서울만 잘 나가는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주간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와 똑같이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0.01% 상승 그대로인데 수도권이 보합해서 0.02% 하락 전환했죠. 경기와 인천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방은 낙폭이 좀 줄었네요. 전세는 이제 수도권만 하락으로 돌아섰고 나머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입니다. 서울은 지난주에 상봉이 마지막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청약이 나오는 건 없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인천 송도 역세권, 삼성이 직접 개발하는 곳이죠. 레미안 센트리폴이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1, 2블록을 분양을 하는데 10월에 앞서 3블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잘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전체 5개 블록으로 상당히 대형인데 3블록이 여기서 가장 가까워서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1, 2단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의 마지막 주부리 한 해 결산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매부리의 올해 마지막 콘텐츠는 내년 1월 서울 분양의 포문을 열 곳이죠. 레미안 원페를라 가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에 해보지 않은 완전히 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 중이니까요.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